바로 리뷰 종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가 상승을 했어요. 한국콜마는 5월 29일 날 언급을 해드렸고요. 세종 공장과 부천 공장의 기초와 색조 화장품 생산을 위한 한랄 보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동의 진출 기반을 다졌다라고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68,300원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올해 되게 괜찮아요. 실적은 되게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5월 29일이면 요날이었습니다. 요날 요거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안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8,3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새로운 신규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손절가를 잡을 때는 65,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68,000원에도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실적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은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85,000원에서 적어도 9만원 이상은 돌파를 해야 되는 게 실적에 근거해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8,300원 돌파에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PI 첨단 소재, 오늘 2차 전지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PI 첨단 소재 2차 전지로도 살짝 엮여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5.34%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PI 첨단 소재는 폴리이미드 필름 및 바니쉬 파우더 성형품 제조 전문 업체로서 PCB용 PI 필름을 주력으로 FPCB 업체에 납품을 한다. 그다음에 방열 시트 이런 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가는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박스권을 돌려내려고 시도를 좀 했는데, 매수는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 눌렸을 때 5월 29일 요날이죠. 요날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온 거죠.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오고 그 다음 날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날 매수 타이밍에 살짝 나왔다가 들어가고 지금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어 제가 24,000원 부근 오면 매수해도 돼요. 24,000원. 24,000원에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22,500원, 22,5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요. 내일 28,5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8,500원 손절가는 27,700원을 잡으시면 됩니다. 27,700원. 그래서 이거 돌파를 하면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뭐냐면 적어도 32,000원은 가야 된다. 32,000원은 가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4만원 목표가입니다. 4만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닥에서 17,000원에서 27,600원까지 왔으면 많이 온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전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바닥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서,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들 계속 좀 타고 올라가야 되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으로는 DNT. DNT는 최근에 제가 리딩을 계속 해드리는 것 같아요. 리뷰를 계속 해드리는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는 2차 전지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APS 그룹의 2차 전지 업종이고, 매수를 하려고 했던 가격대는 6월 5일이었어요. 이날이었고, 조정받으면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중 바닥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락하는 추세가 딛고 올라오는 거, 그리고 추세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17,700원 이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물론 중간에 단기적인 저항은 16,000원에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딥노이드가 오늘 장 막판에 힘을 좀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차트를 통해서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노이드가 오늘 원래는 지지 구간이었어요. 지지가 나올 때였는데 오늘 계속적으로 좀 눌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장 막판에 매수를 하게 되면서 종가 관리를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있죠, 여기.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날짜가 6월 5일이었어요, 이날. 그리고 그 다음날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급을 해드렸던 목표가가 12,000원을 돌파하는 그 가격이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보유하신 분들은 끌고 가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조금 애매하다. 제 기준으로 지금 신규 매수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전에 사신 분들은 왜 지금 타이밍이 안 나오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사면은 지금은 거의 10,000원 부근에 사야 돼요. 이게 예상대로 10,000원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신고가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25% 수익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한 번 더 눌려갖고 오늘이 거래량이 늘어나긴 했는데 만약에 한 번 더 눌린다면 8,900원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는 건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앞타바이오. 앞타바이오는 뉴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뉴스냐면 뭐 지금 링크를 이렇게 좀 달아 놓기는 했는데 기술 수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지난 7일 날 27%가 상승을 했어요. 27%가 이날 상승을 했는데 조정받을 때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요. 지금 글로벌 빅파마 9개를 포함해서 총 25개의 제약사와 미팅을 하게 되면서 기술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오 USA에서 당뇨병성 신증, 그다음에 조영제 신독증 치료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그 최초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은 왜 눌렸냐? 뭐 관계자,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추정이 된다. 뭐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고 뭐 그 기술 수출에 대한 우려 요런 내용이 있어서 차익 실현 쪽이 아무래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주가 흐름 보게 되면은 저는 조금 애매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7,500원을 돌파를 해야지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된 건데 이게 한 번 더 튀었어야 돼요. 그런데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 뭐 이번에도 금리 인상 안 할 거라는 얘기가 대다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으로 오늘 FOMC가 있어서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 아마 좀 충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우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6,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6,500원 이탈하게 되면 5,000원대까지 빠졌다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엠플러스는 오늘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빠르게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이슈가 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저항이었던 14,500원을 터치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2차 전지가 오늘 좋지 않았어요. 특히 종목을 몇 개를 좀 보자면 급등을 했던 하이드로 리튬 오늘 뭐 25%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리튬 포어스도 역시 오늘 27%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리튬 포어스는 전홍 대표가 사기 배임 혐의가 있어서 고발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상승을 했을 때는 뭐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볼리비아 염호 개발 모집에 대해서 4단계 진입 소식에 강세를 좀 보였다가 뭐 오늘은 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배임 횡령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는 그나마 좀 위안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있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M 플러스도 역시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